안녕하세요. 리이오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렇지는 않나요? 라는 제목의 이제 내용인데요.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막막한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저는 거의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항상 막막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합리화도 하고 핑계도 대고 새로운 시도도 하고 희망도 찾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렇지는 않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태들이 있고요. 그 상태별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을 좀 추려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타고난 재능이 없음을 느낀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진짜 재능이 없다. 더 못하겠다. 막막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자, 재능의 영역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재능이 발휘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무언가를 하다가 보면은 누구는 타고났어. 근데 난 타고나지 못했어.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타고나서 잘하고 나는 타고나서 못한다라고 정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타고난 건 언제 발휘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잘 시작하는 것 혹은 절대 고수의 경지에 오를 때 뭐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고 쳐요. 와,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딱 한 번만 맛보면 비슷하게 만들어내고요. 그로부터 쭉 가는 거죠. 혹은 처음에는 나랑 비슷해 보였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엄청 잘해져 있어요. 혹은 뭐, 와, 우리 둘 다 몇 년을 했었는데 얘가 올라간 경지는 나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재능이 발휘되는 영역은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물론 뭐 방금 설명한 것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처음에 잘 시작하는 것에 재능의 영역이 있다 라고 하면 버티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프리카 청춘이다 버텨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는 잘 시작하고 나는 못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들고요. 되게 그런 것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터 팩이죠. 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이제 처음에 한 10,000원, 50,000원 이렇게 결제를 빡 합니다. 그러면은 쭉 치고 나가요. 그래서 와, 쟤는 벌써 저기가 있네. 나는 여기 아직도 초보자 사냥터인데 이러면서 갭이 발생하죠. 당연히 결제를 했으니까 발생이 해야 되고요. 뭐 재능이 있다 치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꾸준히 가면 결국 비슷하게 와요. 즉, 처음에 잘 시작하는 게 재능이라면 버텨봅시다. 버티면 끝에 비슷하게 옵니다. 자, 이건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하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악마 열매 능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막 일반인들은 말도 안 되게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재능을 보이죠. 악마의 재능을 보이죠. 근데 지금 평가되는 것에 의하면 거기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도 엄청 강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 재능은 뭐하러 필요했어? 뭐 처음에 잘 버티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나아가기 위해서였다. 조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는데 둘이 비슷하게 잘 싸우고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짊어진 악마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사람이 더 불리해지죠. 그런 것처럼 재능으로 잘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버텨봅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근데 버티면 결국에 그 영역 구간이 지나가면 비슷해질 겁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가 일반인의
일반인의 경지에서는 비슷하는데 저 위에 절대 고수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재능이 발휘되고 나는 재능이 없으면 재능이 있는 사람보다는 더 아래에 있을 거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나요? 지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게 걱정인가요? 이거 언제 확인 가능한 거예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모르죠. 걱정은 될 수 있습니다. 와, 나는 여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재능 있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살아남을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없지 않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지금부터 하기엔 너무 이른 걱정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요런 걱정들이나 불안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저도 겪었고요. 겪고 있고요. 앞으로도 겪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대신에 이것을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다독이는 거죠. 와, 재능 있는 사람 보기에 아니야, 괜찮아. 지금 어떻게 버틸지 한번 잘 정해보자. 가면서 와, 저 사람은 나보다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르네. 재능 때문인가? 괜찮아. 버텨보자. 따라갈 수 있어. 처음 할 때에는 어떤 것이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네, 성장하고 있다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표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뚫고 나갈 것인지는 기술입니다. 저는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정말로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하는 거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군, 나는 못하고 있는 건가? 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피드백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자, 성장을 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피드백 중에서도 종류를 좀 나열해 봤는데요.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지인들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으면서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멘토링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너무나 좋아요. 왜냐면 성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의지가 필요해요. 아, 나는 성장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그리고 피드백.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나에게 맞는 피드백은 수용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개선된 액션을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나아지면은 문제는 해결될 거고요. 물론 그때는 그때 또 필요한 피드백이 있겠죠. 좋은 신호예요.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시간과 노력을 잘못 쓰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이 했던 실수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기초 알고리즘의 능력을 오랜 기간 동안 쌓아 올려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과 기술을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서 기대를 했던 거죠. 시간과 노력을 잘못 쓰고 있으면 내가 바라고 있는 능력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나는 회화를 잘하고 싶은데 문법책을 딱 펼치면 회화가 안 늘겠죠. 물론 문법책 공부하면서 조금은 늘겠지만 회화가 늘고 싶으면 영어 회화책을 사서 말을 많이 해보시고요. 들으시고요. 이렇게 해야 회화가 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과 노력을 잘못 쓰고 있다면 안 늘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적절한 훈련법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신가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드릴 수 있고 어쩌면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라고 아리까리할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성장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에는 성장의 증거를 좀 찾아야 됩니다. 목표 설정과 평가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리고 평가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은 평가면은 나는 언제나 낙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 아, 난 이번에도 달성하지 못했어. 달성하지 못했어. 달성하지 못했어. 그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먼, 그리고 큰 목표를 세우면 중간중간을 확인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자, 1년에 한 번씩 몸무게를 잰다면, 그래서 1년 만에 몸무게를 쟀는데 1kg 빠졌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선형을 그리면서 1kg가 빠졌던 걸까요? 중간에 잘 빼서 쭉 하고 빠졌지만 내가 평가를 하지 않아서 목표 설정이 너무 거대해서 난 20kg 뺄 거야 해서 몸무게도 재지 않고 쭉 갔다가 아,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고 해서 쭉 돌아왔을 수 있죠. 한 10kg 뺐다가 9kg 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목표를 작게 작게 쪼개서 중간중간 잘 확인하면 우리는 성장하고 있음을 잘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밤새워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밤을 새워 무언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전 일단 술을 먹어봤고요. 게임을 해봤고요. 소설책도 읽어봤습니다. 네. 이게 꼭 좋아하는 걸 하는데 밤을 새워야 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밤을 새워야 한다는 뜻은 아닌데 너무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무언가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삶의 활력소가 되고요. 그게 뭐 나의 인생을 부수는 것만 아니라면 예를 들면 뭐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뭐 소설 한때 빠져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게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이렇게 재미있는 것으로만 채우면 좀 어렵겠죠. 근데 때로는 무언가 다음날의 장기자랑을 위해 춤을 밤새 연습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다음날 데이트를 위해서 미리 어디 갈지, 뭐 할지를 밤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찾으면 좋고요. 있다고 해서 밤을 새워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에너지 분배를 해야겠죠. 즐거운 것을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근데 없다면 저는 그냥 좋아하는 것도 딱히 없고요.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내가 꼭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었는데 저 깊숙하게 미뤄둔 것. 이것도 잘 안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것. 긴급한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완성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것들은 내가 밤을 새워서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닐까? 라고 찾아보고 그 다음부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사실은 밤을 새워서 하기를 시작하고요. 하다가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라고 멈춥니다. 제가 처음에 개발을 배울 때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밤을 새면서 했거든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개발을 많이 해서 잘하면 일도 잘해지고 뭔가 연봉도 오를 것 같고 내가 뛰어난 개발자가 될 것 같아 보였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적절히 세운 선 안에서 다음날 피곤하지 않게,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내 삶과 인생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도 전략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걸 맞추는데도 찾는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요. 자격증을 따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하기가 싫어요. 일단 너무 많은 거 맞아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많은 건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룬 혹은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들 죽어나가고 있나요? 다들 그냥 다 삶도 무너지고 균형도 무너지고 다 그냥 쓰러져 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잘해지고 싶어서 조급한 마음에 시간이 없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해야 되는 것의 영역으로 넣어서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는데요.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지식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개발자로 전향을 하고 싶었던 전공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그 4년간의 지식을 3개월 만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급하다. 와, 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전공 지식 어떻게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죄송해요. 없습니다.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걸 가져갈 수 있고요. 원래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배우기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전문가이고요. 개발을 하고 싶다. 개발자가 되고 싶다. 무언가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요런 니즈가 욕망이 있다면은 내가 배우려는 것은 배우기 어려운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다 가질 수 있는 기술을 가진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이죠.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것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가지는 것, 이것도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하기도 싫지만 그렇다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상태인가요? 스타팅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 행위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시작하는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시작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으로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일은 많을 거예요. 한 번도 해결해보지 못한 문제, 내가 손을 뻗어보지 못한 영역에 손을 뻗는 것들, 꼭 지금 이 개발을 배운다, 프로그래밍을 한다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굉장히 미지의 영역에 손을 뻗을 일은 많아요. 재밌는 건 이 시작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디를 스타팅 포인트로 잡을 건지를 잘 잡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스타팅 포인트는 이상한 곳에 잡힐 거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번 스타팅 포인트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다 잡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남들이 이것부터 하면 좋다 보다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목표로 가고 싶은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가장 먼저 뭐가 있으면 좋을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한 지식은 이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도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들은 그냥 제가 가진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자기 스스로의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더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해 주셔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맞춤형이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앞으로 더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상태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맞다면 이 뒤의 이야기들을 좀 더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